자기, 좋아요. 조금 전 그 따뜻함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하지만 커튼 너머로 스며든 아침 햇살은 우리 마음을 숨기기엔 너무 밝았죠. 그날 남편의 후배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에게 몇 년치 외로움이 깃든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시작된 짧은 대화는 결국 우리 마음 한복판에 길고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선 한 남자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넨 아내 사이에서 파도처럼 번져나간 조용한 떨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이었을 뿐인데 그 안엔 오래 쌓여있던 외로움이 녹아 있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침 봉기를 달리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만의 황혼의 비밀 연애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유라의 고요한 나른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식탁 위로 흘러들며 금빛 잔물결이 커피잔 가장자리를 따라 부드럽게 번졌다. 유라는 그 잔잔한 빛 위에 시선을 떨궜다. 어젯밤 남편이 던지고 간 서울집은 잠만 자는 곳일 뿐이라는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말끝마다 스미던 무신경한 한숨이 헤어진 실밥처럼 마음을 후려팠고 식탁 위엔 행이 식어가는 커피잔과 텀블러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텀블러 근처를 맴돌던 시선에 외로움이 은근히 퍼지는 걸 느꼈다. 갑작스레 또렷한 초인종 소리가 고요를 끊었다. 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찔하며 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젖은 꽃잎 몇 장이 매달린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든 남편의 후배 한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정돈된 낮은 목소리로 재혼의 부탁이라며 인사를 전했고 그 속엔 조심스러운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짙은 남색 코트깃 가까이에 맺힌 빗물은 그의 손등에서 떨리는 미세한 숨결처럼 반짝였다. 유라는 어색한 미소로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남편이 두고 간 무채색 서류, 더미 사이로 시들어가는 화분이 아픈 빈자리처럼 놓여 있었고 그 곁에 도윤이 조심스레 앉았다. 유라는 맞은편에 앉아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칼날이 크림을 자르는 사각거림은 두 사람 사이 침묵을 천천히 열어젖혔다. 도윤은 그간 선배에게 들었던 따뜻한 가정 이야기를 화제로 꺼냈지만 유라는 짧게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 가장자리에는 오래 눌렀던 외로움이 가시처럼 돋아 있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도윤의 시선이 유라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그 손은 꽁꽁한 호수를 살짝 건드리는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들었고 유라는 그 따뜻함을 감지하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얇은 목선을 드러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도윤은 커피 한 잔을 청했고 유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포트가 물을 데우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길게 이어졌고 그녀의 손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번졌다. 머그잔 두 개를 트레이에 올려 돌아오던 순간 도윤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을 받쳐줬다. 짧지만 깊은 접촉이 두 사람의 시선을 잠시 묶어두었으나 유라는 곧 창밖 스쳐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며 생각의 실을 놓아버렸다. 커피를 앞에 두고 도윤은 이 집이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유라는 이젠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라며 담담히 입술을 굳혔다. 그러나 그 말 끝엔 자신도 모르게 묘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사이 커피향이 방 안을 채우며 두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천천히 녹여갔다. 대화 대신 숨결이 가까워졌다. 유라는 오래 비어있던 마음속 공간이 서서히 채워지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자 커튼 뒤로 스며들던 햇살이 폭발하듯 밝아졌고 낡은 소파 천이 구겨지는 작은 소음이 잊혔던 감각을 깨웠다. 유라는 초조와 설렘이 뒤엉킨 심장을 부여하는 채 도윤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잠시 뒤 둘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포크에 묻은 크림이 혀끝에서 녹아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유라는 남편이 예전엔 이 케이크를 좋아했다며 속삭였지만 요즘엔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짧은 토로를 남겼다. 그 짧은 말에 많은 계절이 스쳐 지나갔고 도윤은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무게를 함께 나눴다.
햇살이 기울수록 집 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커피는 어느새 식었으나 두 사람의 숨결은 여전히 따뜻했다. 유라는 손끝에 닿은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떴고 도윤도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망설임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일상의 소음마저도 낯선 음악처럼 들려왔고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유라는 멀어져가는 오후빛 사이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외로움이 변종처럼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움이 싹트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커피 향이 사라져 가듯 모든 것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녀는 영원히 머물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했던 뜨거운 흔적을 느끼며 오래된 소파 위에 남아있는 조용한 숨결을 천천히 품에 안았다. 늦은 오후 베란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잔잔한 빗소리가 집 안을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다. 유라는 거실 소파에 반쯤 몸을 묻은 채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화면 위에는 단정하지만 묵직한 한 줄이 고요히 떠 있었다. 그 문장은 지난날의 흔적을 지워달라는 짧은 부탁이었으나 그 안에는 외로움과 후회, 들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미련이 수십 겹으로 얽혀 있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손끝은 끝내 떨림을 멈추지 못했고 유라는 화면을 꺼버린 채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 말이 도유에게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찾아오자 휴대전화 알림음이 정막을 끊었다. 메시지는 커피를 빌미 삼아 그녀를 잠시라도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전하고 있었다. 유라는 답장과 삭제를 반복하며 마음을 재어보았지만 고연 거실 중앙에 홀로 서게 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새삼스레 깨닫고 말았다. 남편이 남긴 짧은 통화는 늘 그렇듯 무심했고 긴 신호음이 끝나자 집 안은 다시 유라 혼자였다. 그녀는 깊은 숨과 함께 단호한 거절의 문장을 전송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오, 초인종 소리가 또다시 공기를 갈랐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손잡이를 움켜쥔 유라는 문 너머로 스며드는 익숙한 채취와 진한 커피 향을 느끼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역시나 도윤이 화답하듯 미소 짓고 서 있었다. 그는 그저 차 한 잔이길 원한다는 듯 장난스러운 말투로 문턱을 넘어설 수 있기를 조심스레 청했다. 유라는 분명히 돌아가라며 입술을 달궜지만 몸은 어느새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자신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담담하게 흘려보냈고 그 말은 현관 발판까지 스며들어 낡은 피아노의 낮은 음처럼 떨렸다. 결국 유라는 문을 조금 더 열어 글을 들였다. 익숙해야 할 것일은 그 순간 낯선 무대가 되었고 시계 초침은 숨막히게 가느다랗게 시간을 잘랐다. 도윤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유라는 숨겨두었던 열기가 손끝을 타고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젯밤 이후로 줄곧 그녀를 떠올렸다는 고백은 낮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어 가슴을 흔들었다. 유라의 눈동자에 눈물이 떠오르자 도윤은 서둘러 그녀의 뺨을 닦아 주었다. 욕실 앞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은 전등조차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 서로를 기대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끝으로 도윤의 셔츠 자락을 잡아당겼고 이어진 입맞춤은 격렬하기보다는 오래 잠긴 마음을 천천히 깨우는 듯했다. 욕실 거울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올라 흐릿한 윤곽을 만들고 있었고 도윤의 입술이 유라의 목선을 따라 내려갈 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은 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조용히 서로를 감싸 안았다. 서늘한 타일 바닥도 그 순간만큼은 뜨거운 체온의 소용돌이를 다 받아내지 못하는 듯 버거워 보였다. 얼마나 흘렀을까? 거울 속 유라는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오래 잊고 지냈던 생기를 발견했다. 슬며시 번진 미소 끝에는 지울 수 없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컴프레서, 음이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처럼 울렸고 유라는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려 밖으로 나왔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도윤은 이안함을 담아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유라는 자신이 먼저 문을 열고 길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다.
마지막 인사처럼 건넨 말은 다음번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부탁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언젠가 다시 타오를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신호이기도 했다. 베란다 창에 불이 진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유라는 그 물길을 따라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을 되뇌었다. 과연 이 모든 흔들림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빗물 자국처럼 자꾸만 남아 다른 모양으로 번져갈지.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언젠가 마주할 다음 장면과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뜨거운 감정을 가슴 속 어딘가에 그대로 품은 채로 며칠이 흐른 어느 흐린 아침, 유라는 밤새 엉겨있던 꿈을 떨궈내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남아있는 체온이 이불에 미미한 온기로 스며 있었고 창문 위에는 전날 내린 비의 흔적이 길게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에는 도윤이 남긴 세 통의 메시지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는 근처에 회의가 있어 잠시 들를 수 있음을 알렸다. 두 번째 메시지에선 생각나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지나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단지 잠시 보고 싶을 뿐이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문장마다 묘하게 눌려있는 망설임이 오히려 더 큰 갈망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그 문자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지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불 위에 놓인 전화기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의 잔상만이 심장을 두드렸다. 낮 1시가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유라는 맨발로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자나 지근 숨결이 얇은 문짝을 사이에 두고 전달되는 듯했다. 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작은 화분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서 있었다. 케이크 대신 한 뼘 정도 자란 초록 식물.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도 식물 잎사귀는 생기를 품고 반짝였다. 도윤의 단정한 셔츠와 정갈한 머리칼, 그리고 한결 진중해진 눈빛이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유라는 그의 방문을 가볍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며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회색 구름 사이로 새어든 흐린 빛만이 소파와 테이블을 부드럽게 스몄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고요한 숨소리와 벽시계, 초침이 경과 시간을 증명할 뿐 공기에는 작은 떨림이 반복해서 일렁이고 있었다. 잠시 뒤 도윤은 낮게 입을 열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선배의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죄책감과 스스로를 향한 불편한 감정, 그리고 유라를 떠올릴 때마다 밀려오는 복합적인 흔들림이 그를 출구 없는 복도 끝으로 몰아세웠다고 했다. 그의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파고들듯 얽혀 있었다. 유라는 그 말을 들은 뒤 초록 화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작은 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분을 가운데 두자고 말했다. 오래 둘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언젠가 치워야 할 물건처럼 잠시만 두자고. 그 말에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선언도 절교의 의미도 없었지만 분명히 오래 두지 못할 것이라는 담담한 자각이 스며 있었다. 그 후 도윤은 조용히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동작은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뜨거웠다. 유라는 눈을 감아 잠시 휴식 같은 공백을 가슴에 들였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두 사람의 살결을 차례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셔츠 자락을 느리게 움켜쥐었다. 말 대신 서로의 호흡이 체온을 교환했고 낡은 담요 하나가 무심한 듯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오후 2시 무렵 유라는 손끝으로 담요, 주름을 펴며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을 가득 메우던 미묘한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곁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창문 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깥 풍경은 흐린 하늘 아래 고요했지만 유라의 가슴 안에서는 작은 파문이 얇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내일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라 했고 혹시라도 후배인 도윤이 찾아오면 챙겨달라며 무심히 부탁했다. 유라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숨을 삼켰다. 짧은 대답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만 목 안쪽까지 차오르던 뜨거운 무엇이 한동안 내려가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조명을 켜지 않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희미한 빛 속 거울에는 이전보다 한층 차분해진 얼굴이 비쳤다. 머리끈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묶으며
입술 사이로 낮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지금부터는 감춰야 한다고. 마음은 아직 담요 아래 머물러 있지만 표정과 몸짓만큼은 조용히 일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그녀는 목덜미를 두르고 있던 작은 열기를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피부는 여전히 낮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감정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이 기억하는 열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며 유라는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짐하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올 아침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토요일 이른 아침, 서울집의 현관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렸다. 재우는 아주 익숙한 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들어섰고 그곳엔 이미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유라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 위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지만 가까우는 발소리에 별다른 인사 없이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고요한 식탁 위엔 뜨거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코크 젓가락이 스치는 미세한 금속성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번졌다. 식사를 반쯤 비웠을 때 재훈이 뜬금없이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에서 들은 소식이라며 후배 도윤이 이번 주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속엔 아쉬움이 섞여 있어 입안에 머금은 국물보다 더 진득하게 유라의 귀에 달라붙었다. 유라는 그 말을 듣자 젓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고개를 숙였고 아무 내색 없이 잠시 정적 속에 머물렀다. 그러고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사람이란 원래 제때를 모르는 존재라며 마음이 움직이는 찰나가 전부일 뿐이라고 낮게 흘려냈다. 재우는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기울였지만 유라는 손등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닦으며 자신에게 하는 말일 뿐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흐르지 않았다. 재우는 남은 국 한 숟갈을 떠서 조용히 삼킨 뒤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밥그릇에 스치는 수저 소리보다도 작은 숨을 내쉬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에 든 셔츠 자락이 살짝 떨렸지만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묵직한 벽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유라는 작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가락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간 한 줄의 메시지를 적어보냈다. 자신이 오늘 직접 가겠다는 짧은 문장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도은에게서 동작구의 한 주소가 도착했다. 유라는 이 낯선 지명이 마지막 행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가로수 잎이 여름 끝자락의 색을 머금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잔잔한 곡선을 그리고 햇살은 가을의 냄새를 머금은 채 버스 안을 비스듬히 스쳤다. 하차벨 소리가 울리고 유라는 낯선 동네에서 내렸다. 손거울을 꺼내 빗겨 내려온 머리카락을 매만졌지만 눈가에 드리운 묘한 그늘과 말라버린 입술까지는 제대로 다듬지 못했다. 오래된 오피스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도윤의 모습이 드러났다. 케이크 상자 대신 작은 초록 화분이 품에 안겨 있었고 깊은 눈빛과 함께 말없이 유라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낯선 공간 속에서도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고 유라는 눈을 감아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실내엔 캔들 하나가 타고 있어 은은한 향이 잔잔히 흔들거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빛을 떨구었고 유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오늘로 모든 것을 끝내자는 결단을 전했다. 그 말은 이별의 선언이자 아직 꺼지지 않은 여러 감정을 애도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섣불리 말을 잇지 못했다. 밤이 찾아오자 그들은 길게 말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기억하려는 듯 조심스레 몸을 포겠다. 욕망을 내세우는 격렬함은 없었고 오히려 깊은 애틋함이 두 사람 사이 여백을 촘촘히 채웠다. 숨이 이어질 때마다 잠깐씩 머뭇거리는 멈춤이 있었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대신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전해지는 울림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새벽 기척이 스미자 유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도윤은 깊은 호흡 속에 잠들어 있었고 유라는 그의 볼을 손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졌다.
그 얼굴은 그리움과 이별이라는 두 가지 표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유라는 속으로 짧은 작별 인사를 새기며 더는 찾아오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도윤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서로에게 마지막 이유 없는 감정을 남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라는 일부러 지하철 대신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새벽 바람이 강물 위를 스치며 맑은 물빛을 흔들고 도시의 불빛은 서서히 사그라졌다. 공간도 공기도 눈물이 흐를 틈 없이 맑았지만 파도처럼 차올랐다 빠지는 씁쓸함만은 계속 가슴 안쪽을 두드렸다.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통화 기록도 메시지도 그날의 사진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모든 흔적이 사라진 듯 보였으나 식탁 위에 무심히 남겨둔 초록 화분은 햇살을 향해 작은 잎을 힘껏 펼치고 있었다. 그 식물 하나가 그 모든 날들과 감정의 무형의 증인이 되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유라는 화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잎사귀 모양과 색을 바라보았다. 빗을 쫓아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는 잎의 움직임 속에서 언젠가 다시 피어날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그려보았다. 마음속에 간직된 미약한 희망이 부드럽게 모굴대를 두드리자 그녀는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언젠가는 다시 피어나야 한다고, 다시 제 빛깔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말을 품은 채 유라는 새 아침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